충북과학고등학교 서연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일차 첫 번째라서 많이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긴장 좀 되시나요? 네,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긴장을 좀 풀어드릴 겸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2021년이 이렇게 한 해가 다 저문 12월 달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올해 최고의 사건이나 키워드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올해 그 최고의 사건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 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모여서 이런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콘서트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올해 백신이 개발되면서 대다수 접종도 하시고 면역도 생겨서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최고의 사건은 백신 개발로 꼽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긴장 좀 풀리신 것 같아서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일차 중등 첫 번째 발표, 빅데이터와 코딩을 활용한 생명과학 수업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고에서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여민입니다. 네, 저는 오늘 AI 데이터 연계 과학교육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께 저희 수업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지금 12월이라서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와주시고 그러셔서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리면 좋을지 정말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목표를 일단 세워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나 아니면 고등학교의 생명과학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정말 이제 수업에 적용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했던 미래 수업 아이디어를 선생님들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과학 선생님이 아니시더라도 AI 교육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좀 막막한 선생님이 있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막막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그런 이제 이 수업을 준비했던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저희 학교가 이제 영재학교다 보니까 그 AI 융합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다른 선생님들보다 제가 뭐 뛰어나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영재교육답게 멋있게 잘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주제가 좀 더 가벼웠기 때문에 충분히 중학교나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셔서 이제 부장님께서 저를 이제 가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오늘 주제가 AI 융합 기반 영재 교육이라는 그 타이틀이긴 하지만 그냥 AI 데이터 과학 교육의 한 사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네. 네. 먼저 이제 제가 이 연수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저의 그 옛날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제가 교사 첫 발령받았을 때 그때 신규 교사 연수로 스마트 교육 연수를 받았었어요. 근데 스마트 교육 연수가 뭐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뭐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막 얼굴 보면서 수업하고 아니면은 QR 코드로 아이들이 뭐 같이 그 답을 올리면 한번 공유해가지고 같이 보는 거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네, 그 패들렛을 활용해서 하는 협동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그 뭐 수석 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그 신규 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 때는 그냥 PPT 수업이나 판서 수업을 위주로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교사가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그 약간 신규의 패기로 스마트 패드도 사고 이 패드를 그 빔 프로젝터에 연결하려면은 동글이라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야심차게 딱 준비를 했는데, 그 학교의 그 빔 프로젝터가 조금 구형이다 보니까 동글이가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뭔가 제가 이제 신규 연수 때 배웠으니까 이걸 써먹고 싶었는데 좀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은 저 오늘도 이제 수업을 하고 왔지만 대다수 선생님들이 다 스마트 기기로 수업을 하세요. 그리고 패들렛도 너무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수 받았을 때보다 지금 이제 8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난 교육이다, 스마트 교육이다, 막 수업살이 콘서트도 있고 그랬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누구나 어떤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이렇게 보편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오늘 이제 저의 이걸로 적용을 해보자면은 오늘 주제가 미래교육 수업 사례 콘서트인데 뭔가 지금은 AI 교육 되게 낯설고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겠지만 또 이것도 언젠가는 또 일반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 지금 사진을 이제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교육 수업 사례 콘서트 책자를 이제 보면은 그 내부에 스마트 교육 초보 교사의 좌충우돌 체험기, 스마트 기기 활용한 물리 수업 이런 것들이요. 정말 지금 제 얘기예요. 미래 교육 AI 수업 초보 교사의 좌충우돌 체험기 저 얘기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코딩을 활용한 생물 수업 이것도 제 얘기고요. 그리고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든별로 코드를 짜보고 이렇게 협동학습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이게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아이콘인데요.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다 이걸 배우고 의무교육으로 배우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또 여기 왼쪽에 이 장난감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유명 캐릭터가 그려진 코딩 컴퓨터, 요게 실제 이제 노트북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마우스 연결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 마우스 조작해가지고 자신만의 동요도 만들고 동화책 이야기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들이든 이제는 코딩이 너무나 일반화돼 있고 또 당연하게 이렇게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5년 정도 후에는 이런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가르쳐야 하는 학생들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이제 뒤처질 수 있잖아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저의 꿈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게 꿈인데요. 막 계산을 해보니까 2050년까지 근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2050년이면은 지금부터 30년이나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조금씩 노력하지 않으면 저의 꿈이 끝까지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씩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학기가 딱 마치고 겨울방학부터 코딩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코딩을 저는 이제 전공이 생물이니까 컴퓨터 쪽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C 언어 아니면
자바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좀 쉬운 거 없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정보 선생님께서 파이썬이라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뭔가 그 아까 말씀드린 C 언어나 자바와 다르게 컴퓨터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기도 좀 더 쉽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겨울 방학에 서점에 가봤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확실히 그 시대의 트렌드를 볼 수 있잖아요. 책 제목을 보면서. 근데 정말로 코딩에 관한 책들이 진짜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책 제목도 있었거든요. 뭐 문과생도 할 수 있는 코딩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책 제목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쉬운 수준의 그런 기초 파이썬 책을 한 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1월, 2월을 했고요. 그 다음 3월은 사실 조금 바빠가지고 학기 적응하고 하느라 조금 놓고 4월까지 이제 그 책 한 권을 뗐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해보면 한 3개월 정도 제가 그 파이썬 기초를 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하면서 또 느꼈던 게, 제가 진짜 옛날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던 거는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파이썬 기초 강의,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조금 정보 때문에 가려놓긴 했는데 이제 그냥 큰 제목만 보시면 3시간 만에 파이썬 기초 끝내기, 뭐 3시간 완성 기초 배우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공부했던 게 이게 3시간 내에 이렇게 끝나는 이런 내용이었다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좀 구식으로 책으로 공부했다면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너무 기초를 빠르게 다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약간은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도 봤는데요. 확실히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래교육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는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유튜브 가서 파이썬 기초 강의 3시간만 봐라. 그러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파이썬을 몰랐을 때는요, 뭐 코딩도 모르지만 파이썬을 몰랐을 때는 다른 것들이 이제 그렇게 파이썬이 많이 활용되는지 잘 몰랐는데요. 코딩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몰랐고, 근데 이걸 보고 나면은 파이썬과 관련된 정보가 정말 많구나. 그리고 이것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좋은 재료가 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4월까지 파이썬을 이제 공부를 하고 네, 파이썬을 이제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선생님들께서 막 너 파이썬 할 줄 아냐고 막 저를 막 이렇게 으쓱으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그 AI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AI 연구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같은 선생님들끼리 뭐 정보 선생님도 계시고 뭐 수학, 과학의 이제 각 물화생지 선생님들 다 모이셔서 이제 같이 수업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생명과학에서 이 코딩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9월에는 그 AI 융합 연구 수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 파이썬 요거 책 한 권 뗐다는 이유로 이러한 연구 활동도 하고 연구 수업도 하고 또 그 장학사님께서 이 미래교육 콘서트에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요. 또 이제 연말 되면은 교사 논문을 쓰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전 다시 또 이 코딩을 활용한 수업으로 또 논문도 또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9월 달에 연구 수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계속 제가 AI 교육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 출처는 여기 밑에 교육청 AI 시범학교 운영 안내서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AI 교육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너무 빨리 진행을 했네요. 네, 좀 천천히 다시 하겠습니다. 자, AI 교육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AI에 관한 이해 교육, 그러니까 약간 인문 교육이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AI로 만들 수 있는 개발 교육. 이거는 이제 컴퓨터나 정보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I 활용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빅데이터 이제 우리 지금 많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분석하고 또 적용해 보는 그런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과학이니까 과학이니까 뭐 이해 교육이나 개발 교육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AI 활용 교육을 활용 교육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생명과학 교육은요. 생명과학 주로 이제 다루는 게 유전체인데요. 지금 우리는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유전자가 그 ATGC라는 그 염기 서열로 되어 있고요. 그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생물 종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0과 1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뭐랄까 0과 1이라는 숫자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정보도 그렇 염기 서열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한 사람당 한 14GB 정도 되는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도 데이터고, 그리고 나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을 해볼 수 있으니까 뭔가 잘 이렇게 아기가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요런 이제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는 NCBI라는 그 국립생물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뭐 NCBI에서 뭘 했다 이렇게 하면 요 사이트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유전체가 지금 이 사이트에 다 지금 그 공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그냥 클릭 한 번만으로도 그 정보를 이제 접근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간 같은 경우는 뭐 휴먼 이렇게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고, 또는 뭐 호모사피엔스 아예 종명을 쓰셔가지고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좀 더 자세한 화면을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인간의 그 유전 정보를 찾으면요. 심지어 뭐 1번 염색체에 무슨 유전자가 있는지까지 다 나오고, 그 유전자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지, 그 단백질이 이제 망가지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어떤 질병과 연관이 있는지 관련 외국 논문도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미국도 운영하고 뭐 유럽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사이트가 조금 익숙해서 이 사이트로 계속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유전체라는 그런 그 데이터, 그리고 지금 보는 이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용이성,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과목에서 어떤 단원에서 연구 수업을 해볼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학교 생명과학 2 목차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목차를 보면서 3단원, 이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이랑 4단원, 진화와 생물 다양성, 이 두 단원이 제가 연구 수업 주제로 좀 이렇게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기 그 진화와 생물 다양성에서는요, 여러 가지 생물이 있고 그 생물의 그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생물이 더 진화적으로 가까운지 이렇게 분석해 보는 내용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3단원, 4단원 중에 어떤 단원을 제가 이제 선택할지 조금 더 이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제가 논문도 좀 참고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 AI 데이터 그 융합 과학 수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딱히 막 어디서 참고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수업 준비할 때 뭐 논문까지 참고하진 않지만 이번에는 또 논문을 참고해 보았고요. 여기 네, 논문 그 학술 논문 콘텐츠 DBPR나 뭐 한국 학술 정보 사이트 여기 KISS에서 제가 뭐 생물 교육 아니면 뭐 영재 교육 아니면 AI 뭐 융합 교육 뭐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분류라는 단원이 굉장히 이제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단원이라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지구상에 되게 많은 생물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물을 분류하는 그 과정이 그 어떤 생물이 더 이렇게 가까운지 유형 관계를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류하는 그 과정에서 생명체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은 생물을 실제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험하기가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이 분류의 특징은 이거야 하면서 좀 뭐랄까 이렇게 교사 주입식의 이렇게 일방적인 수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까 보셨던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오늘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그런 수업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뭐 다양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딱 이렇게 맞는 분류 단원과 방금 보셨던 그 빅데이터 유전자가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무작위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학생들이 원하는 데이터로 수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가공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꾸는 그런 과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학생 중심의 또 수업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특성이 딱 맞아서 저는 이제 4단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논문을 찾아보다가 이제 여러 그 유용한 키워드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겁니다. 그 생물 정보학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제가 그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날 막 그 방대한 데이터가 막 쌓이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의 기술도 점차 발전을 해서 이 빅데이터와 생물학이 만나는 생물 정보학이 오늘날 크게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또 학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물 정보학이라는 걸 또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유전체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더 응용을 해서 이 유전체에서 만든 단백질로 뭐 신약 개발이나 뭐 어떤 질병을 진단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학생들한테 그냥 교과서의 죽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 그 생명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아까처럼 또 유튜브도 찾아보고요. 또 책도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그 네 번째 있는 저기 하얀 표지에 네 번째 있는 책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책도 이제 보긴 했는데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제가 적용해 보기엔 조금 어려워서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책을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리자면요. 제목을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파이썬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파이썬이라는 것을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뭐 잘하지는 못해요. 파이썬으로 뭐 진짜 잘하면 뭐 앱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너무나 이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오픈소스로 만들어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던데요. 네,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바이오 파이썬이라고 약간 뱀 두 마리가 DNA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바이오 파이썬이고요. 아이콘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생물 정보학에서 쓰이는 그러한 이제 코딩들을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뭔가 모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제 어떤 명령어 단순한 명령어로 우리가 쉽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모아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책에는 그 바이오 파이썬의 모듈을 좀 더 이제 소개해주고 있었고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 염기 서열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파이썬 아마 아시는 선생님께서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아니신 선생님을 위해서 조금 뭐 예시를 들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DNA가 그 RNA로 전사가 될 때 예를 들면은 T는 A로 바뀌고 뭐 G는 C로 바뀌고 그런 이제 상보적인 그런 결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바이오 파이썬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다 G는 C로 바꿔라 명령어 이렇게 쓰고 C는 G로 바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바이오 파이썬을 이제 알면 여기에 이미 그런 명령어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크립션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바로 이 긴 DNA 서열이 RNA로 전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파이썬을 가지고 그 종간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개통수로 그리는 것까지 이제 바이오 파이썬을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6월달, 그러니까 여름 방학에 이 책을 또 끝내고 다음과 같이 수업을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의 연구 수업 3차 시 단원인데요. 아까 3차 시인데요. 1차 시에는 아무래도 뭐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으니까 생물의 분류에 관한 이론 수업은 했습니다. 뭐 공통조상이 뭐고 개통수란 뭐고 뭐 어떤 유형관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제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유인원의 개통수를 그려보자라는 주제로 이때는 사람이랑 이제 많이 유사한 그 영장류들이 있어요. 그 사진을 이제 띄워놓고 뭐 어떤 게 사람이랑 유형관계가 비슷할까 개통수를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이걸 그릴 때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도 각각 그 NCBI라는 그 아까 사이트에서 다운받고 뭔가 이제 코딩을 해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체험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에서는요, 이제 다양한 생물이 있는데 이제 모둠별로 이제 2차 시 때는 조금 기술적인 그런 걸 이제 배웠다면 이제 3차 시에는 모둠별로 동물의 다양한 동물을 보고 그 동물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모둠별로 그거를 이제 조사해 보고 그 특징을 추론해 볼 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수업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저희 연구 수업의 그 학생 특성을 먼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영재 선발 과정을 통과한 학생들이라서요. 자기주도적으로 배우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하면 다 졸아요. 그리고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좀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 정보 선생님께서 1학기에 1학년 전교생을 파이썬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2학기에 이 바이오 파이썬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수업을 그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학생들이 아직 코딩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뭐 5년 안으로 그 코딩을 다 이수한 초등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수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미래 교육 한번 이제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50분의 연구 수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파이썬을 막 엄청 잘하는 게 아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프로그램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제공되는 사이트도 좀 활용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바이오 파이썬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개통수를 그려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맨 첫 번째가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NCBI라는 국립생물정보센터 이 사이트였고요.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다운받고 그 다음에 그 구글의 내 드라이브에 이 다운받은 파일을 모두 업로드하게 했습니다. 자, 이 업로드한 파일은 어디랑 연계가 되냐면 지금 옆 세 번째 그 연두 색깔 그 박스에 보면은 그 CEO라고 뭔가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게 콜앱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웹이에요. 근데 여기의 장점이 뭐냐면은 굳이 뭔가 설치하지 않아도 이 콜앱 사이트에서 그 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실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앱에다가 아이들이 이제 저랑 같이 뭐 2차 시대는 같이 하고 3차 시대는 아이들한테 직접 해보게 하면서 이렇게 바이오 파이썬을 해보게 했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네모에서 이 앞단원 그 노란 네모와 검은색 네모 그 두 과정에서 받았던 수많은 파일을 하나로 이제 변환을 하게 하고 그래서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그 또 새로운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건 멀티플 시퀀스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MSA 사이트고 여기서 염기 서열을 이제 배열을 해줍니다. 이걸 일일이 손으로 하면 힘들지 않겠냐. 이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좀 덧붙여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환시켜서 다시 한번 내 드라이브에 올리고 콜앱에서 불러들인 다음에 바이오 파이썬으로 명령어를 이제 몇 개 치면은 우리가 원하는 종간의 개통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1차 시는 그냥 수업 설명이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2차 시 도입에선 전 이렇게 했어요. 일단 다음 중 인간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이 몇 번일까? 근데 확실히 학생들이 똑똑해서 인간이랑 침팬지가 가깝다는 건 알고 있는데 또 재밌게도 이 중에 침팬지가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게 A가 고릴라고 B가 오랑우탄, C가 보노보, D가 네, 침팬지고 E가 긴팔 원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정답이라고 하면은 D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외모만 가지고서는 뭔가 뭐 인간과 가깝다 뭐 그렇게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염기 서열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를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3차 시에서는 잠깐만요. 네, 3차 시에서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이제 모든 별로 주제를 정하고 뭐 거기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이 이 생물들에 대한 정보도 역시 아까 보셨던 NCBI에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각각이 어떤 그 생물끼리 그 비슷한 종인지 같은 문에 속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제 도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것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유인원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비교한다면 전체 염기 서열을 다 비교하기에는 양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럼 특정한 유전자의 염기 서열만 비교해 보자. 그럴 때 어떤 유전자를 쓰면 좋을까?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염기 서열의 데이터베이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미리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까 같은 그 미국이나 뭐 유럽의 사이트를 이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염기 서열 차이는 바이오 파이썬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자. MSA 그 사이트를 통해서 비교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오 빅데이터 받을 수 있는 사이트고 여기 상단에 그 네모 박스가 있죠.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종의 학명과 그리고 유전자명 그냥 띄어쓰기로 해서 입력하고 여기 서치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검색하는 것도 쉬우시고요. 그리고
물론 그 고릴라, 뭐 보노보, 그다음 침팬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 학명을 만약에 알고 싶으면 그냥 구글에서 치면 학명은 나와요. 그래서 학명 애들이 이제 이런데 시간 쓰긴 좀 아까우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공을 해줬고요. 그리고 유전자는 저희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로 뭐 사이토크롬 B나 아니면은 그 NADH 그 탈수소 효소 ND1이라는 그런 그 유전자로 검색해 보자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3차 시 때는 이 뭐 멍게나 개불 아니면 여기 해삼이나 성게 이런 것들 이제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얘네들이 어떤 종간이 더 유형 관계가 가까운지도 뭐 찾아볼 수 있게끔 이제 조별로 이런 거는 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 사이트는 네, 요건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MSA라고 했던 염기서열 수많은 종들의 염기서열이 다 제각각 있을 텐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염기가 빠지고 뭐 추가되고 이런 거는 저희 인간이 일일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genome.jp로 돼 있으니까 뭐 일본에서 이제 제공하는 사이트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DNA 서열을 분석하고 싶다. 그럼 여기 DNA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DNA 말고 단백질 서열로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여기 파일 선택 이 부분에서 아까 그 콜앱에서 파일 하나로 변환한다고 그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종 5개만 써서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종이 막 뭐 100개, 200개 많아질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이 분석되는 원리는 뭐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그 어떻게 분석되는지 최선 경로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하단에 보면 시퀀스랑 베스트 얼라이먼트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이 점수로 이렇게 환산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소개해 주면은 또 흥미로워합니다. 네, 요게 이제 최종 사진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저기 그 네모 박스에 보면 이렇게 선으로 그려진 게 이게 개통수예요. 이거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파일을 전환시킨 다음에 콜앱에서 이제 불러들이기를 하면은 명령어 써서 이렇게 개통수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종도 어떤 것들이 서로 유형관계에 가까운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각 종의 3역 6개 분류 체계를 비교할 수 있는 코딩을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제가 저희 학교에 교원학습 공동체로 교원학습 공동체로 코딩을 함께 배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장이신 그 선생님께서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냐 하면서 이게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언 덕분에 이런 또 추가 과제를 만들어 봤고요. 또 코딩이 좋은 게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별로 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콜앱의 장점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과제로 작성한 것을 제출을 했을 때 이제 저한테 교사한테 이 과제가 바로 다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과제를 다 한 자리에서 다 평가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구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과제로만 받지는 않고 이제 활동지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받았는데요. 네. 좀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 그 콜앱에서 작성한 답을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활동지에 옮겨서 제출을 하는 걸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3차 시의 연구 수업을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주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일단 저희 부장님이 이제
일단 컴퓨터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바이오 파이썬으로 먼저 또 수업 준비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어깨 너머로 막 선생님 수업 참관도 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원학습 공동체가 있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뭐 만든 일러스트로 그냥 만든 거고 이런 로고가 있진 않지만 어쨌든 뭐 교원학습 공동체 선생님들이 꼭 수업 아니어도 뭐 우리가 업무 중에서도 좀 더 쉽게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거 같이 고민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로 정보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렇게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이트인데요. 이게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그 K지놈 유전체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에서 만든 무료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서 그런데 여기 또 잘 보시면은 생물 정보학 트렌드를 소개하는 강의도 있고요. 또 바이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뭐 딥러닝 같은 거 아니면은 생물 정보 분석 입문 이런 강의들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떤 특정한 그런 강의는 무슨 대학이랑 연계된 학생만 볼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는데요. 그런 걸 이제 피해서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이거의 이제 조건은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가능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본 파이썬을 조금 공부하시고 아까처럼 바이오 파이썬 책으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누구든지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발표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AI 교육 잘 막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여기 나눔 콘서트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께 부족한 이 수업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 우리가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서로 막 도와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수업 공유도 하고 연수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AI 교육의 이제 전문가 아니면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저의 수업은 여기서 죄송해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서여민 선생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관계로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공지능 교육이 학교에 좀 더 발전적으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을까요? 선생님의 생각을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인공지능 교육이 수업에 좀 더 잘 적용되려면은 일단은 지금은요, 이런 AI 수업이 하나의 그냥 이벤트성으로 그냥 공개되고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게 입시랑 연계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평가 쪽도 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뀐 만큼 더 이상 막 국영수 위주의 객관식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영재 수업 죄송해요. AI 수업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에 들어오면은 좀 더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이 수업을 시작하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수업 이제 교류나 연수 같은 걸 통해서 이게 좀 더 이제 익숙해진다면 또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오늘 2일차 첫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좋은 강연을 해주신 서여민 선생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